안녕하십니까, 부신농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씨가 시원해지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복숭아 농가들이 아주 좀 기쁜 해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덥지만 그래도 야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 주어서 당도도 잘 올라가고 병충해도 되게 많지 않아서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김천에 계시는 복숭아 마이스터이신 최민영 회장님께서 복숭아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복숭아를 보면서 원래 어떤 복숭아들이 인기가 있었고 어떤 복숭아가 앞으로 유망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재배를 하시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첫째 잘 지어야 되고 그리고 포장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 김천 지역에서 포장을 아주 예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도시락 포장을 합니다. 도시락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캡을 다 씌웁니다. 캡을 다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별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복숭아는 부웅이라는 복숭아입니다. 부웅이라는 복숭아 쭉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웅 복숭아 이렇게 부웅복숭아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고 미세율과도 거의 없이 깨끗하게 농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숭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기술이고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저희 부신농원에서 구매하신 그 고객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들을 그냥 알려드리기엔 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렇게 돌고 그리고 여기 배꼽 부분에도 깨끗하게 이렇게 색깔이 났고 이런 것도 깨끗하죠. 보통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농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농사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약간 점이 약간 박혔지만 아주 깨끗하게 농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1등 농사가 되는 겁니다. 요즘 문의 전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웅 복숭아는 8월 27일경에 생산되는 복숭아입니다. 근데 이 부웅 복숭아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고당도 복숭아라는 겁니다. 이 작년에도 우리 최민용 회장님께서 복숭아를 한 상자 보내주셨는데 당도를 재보니까 20브릭스 되는 복숭아가 작년에 왔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공판장들마다 아주 인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당도가 첫째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복숭아 당도가 높지 않아도 그냥 딱딱한 것만 농사 지으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복숭아가 공판장으로 나가면은 중상인분들과 또 그리고 경매사분들이 이 비파계 당도 측정기로 다 이렇게 총을 쏴서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브릭스다 요걸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격이 측정이 되느냐 하면은 물론 딱딱한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딱딱한 것이 굉장히 좋으냐 하면은 딱딱한 거를 중상인들이 사서 또 하루가 지나고 그것을 진열을 해놓고 다시 소비자들에게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복숭아를 한 상자를 사면은 금방 다 먹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소포장 4kg라 그래도. 그래서 이것을 두고 먹으려면은 최소한 보관력이 4일에서 5일, 일주일 이상 가는 그런 복숭아라야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리스크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가 딱딱한 것을 아주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고당도를 선호합니다. 한 개를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숭아를 보고 천도가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털이 거의 밀리지가 않습니다. 털이 거의 밀리지가 않고 털이 손에 약간 이렇게 묻어 나올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많이 이렇게 쭉쭉 밀리고 그를 심한 거는 뭐 이렇게 털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그런 복숭아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털이 아주 짧아서 알레르기나 그런 것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알레르기가 없지만 털이 많은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털이 굉장히 짧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보구력이 강하다, 그리고 당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부흥복숭아의 가장 큰 장점은 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과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원래는 낙과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그 개화기와 경액기에 냉해를 받아서 핵 부분이 제대로 수정과, 그리고 수정이 제대로 안 되고 핵이 제대로 연결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핵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핵칼들 때문에 낙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년에는 굵은 가지에 달아도 이 부흥복숭아는 거의 낙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첫째 안 떨어지면은 굉장히 농사 짓기 좋은 것이 이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부흥복숭아를 저희 부신농원에서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나는 이 과피가 깨끗하지 않더라, 미세율가 많더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을 주시면은 이 구매 리스트를 확인한 후에 그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부흥복숭아, 아주 맛있는 복숭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해마다 이렇게 복숭아를 나눔해 주시는 우리 고객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참 나누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거 먹고 더 열심히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복숭아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복숭아고, 8월 27일경에 해마다 보통 수확을 할 수 있고, 작년 같으면은 8월 23일경에 수확을 했고, 올해는 정상 정도 숙기가 되어서 8월 27일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복숭아의 특징은 대과입니다. 대과. 오늘도 이렇게 복숭아를 보내주셨는데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요게 8과입니다. 8과. 4개 8과거든요. 8과 같으면은 4kg에 8과면은 500g 나오잖아요. 500g 곱하기 8은 4,000. 그래서 500g 정도 나가는 요 복숭아거든요. 그래서 보통 5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0에서 500, 큰 것은 600g 정도 된다. 그리고 낙과가 없다. 낙과 없다고 해서 한 개도 안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지가 단단하고 꼭지가 길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낙과가 없고, 그 다음에 꽃가루가 많다. 꽃가루가 많아서 결실이 잘 되겠죠. 그리고 딱딱이다. 그래서 쪼글쪼글해지는 딱딱이는 아닙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지만 나중에 오래 한 20일 가면은 약간 쫀득해진다. 그런 성질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가격이잖아요. 원래 광주 청과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 제일 초매로 처음 나왔을 때에 53,000원부터 시작해서 50,000원까지
나왔고, 그리고 다른 뭐 청과들에서도 약 4만원에서 5만원 시세 정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뭐 호남청과 광주청과 뭐 이런데, 뭐 김천에 있는 세김전공반장 이런데 물어보시면은 얼마 정도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복숭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부흥복숭아 다음에 나오는 복숭아의 이름은 뭐냐면은 도왕, 복숭아의 왕이다 해서 이 도왕이라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이 도왕은 당도 끝판왕입니다. 당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완전 딱딱입니다. 완전 딱딱이. 끝까지 놔둬도 딱딱합니다. 끝까지 놔도 쪼글쪼글해지는 딱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선호하겠습니까? 그죠?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가서 아무리 놔둬도 물러지지가 않고 초파리가 잘 안 날리고 딱딱한 데다가 거기다가 당도 끝판왕이잖아요. 당도가 끝판왕. 25브릭스 작년에 기록한 농가가 있어요. 25도 끝이면 얼마나 답니까? 설탕처럼 달다고 이야기하는데 육질도 아삭하고 이렇게 멋져요. 그래서 영천에 우리 농가들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도왕복숭아는 서울 출하를 했는데 12만원이 나왔어요. 12만원. 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 상자 12만원, 12만 5천원 뭐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요, 농가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농가를 완전 잘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도왕복숭아는 농사 비법이 있어요. 비법. 농사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농사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도왕복숭아, 그래서 요거는 언제 나오느냐, 보통 9월 5일에서 7일 정도에 나오는데 쑥기가 조금 빨라지면 8월 말에 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원래 9월 4일이, 오늘 9월 4일이거든요. 오늘 9월 4일인데 뭐 이때 보통 수확을 시작하면 됩니다. 9월 4일쯤 돼서 시작하고, 완전 딱딱이고, 그리고 아무리 놔둬도 물러지지 않는 그런 복숭아. 그래서 벌써 영천 쪽에서 출하가 됐는데 원래 12만원, 12만원. 근데 12만 5천 4kg 아니에요. 영천 지역에는 아직도 10kg를 하거든요. 10kg를 해서 서울로 출하를 하는데 12만원, 뭐 12.5만원, 12만 5천원의 그런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도왕복숭아가 털이 짧습니다. 털이 이렇게 밀어도 아무리 밀려도 안 밀릴 정도로 털이 굉장히 짧은 복숭아고,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 그리고 며칠 전에는 뭐 호남 공판장에 출하됐는데 그 호남 공판장에서 출하되니까 뭐 5만원 정도, 4에서 5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4에서 5만원 정도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보통 지금 가락시장에 들어가서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2만원, 3만원도 받기가 어려워요. 3만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좋은 것이 3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5만원 정도 받는 것은 거의 명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품질이 되어야지만 이 도왕 품종, 부흥품종 이런 것이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도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복숭아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을 복숭아, 이 가을 복숭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복숭아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들 가운데에서 백도 품종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백도, 유명 성백도가 지나면서 복숭아 판매는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유명 성백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도왕 품종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품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0월에라는 품종입니다. 왜 10월에냐? 왜 10월이냐고 물으시면 바로 9월 말경에서 10월
초순에 이게 수확되기 때문에 10월에예요. 그래서 요때 생산되는 그 만생종이 있잖아요. 만생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생황도는 있지만 그 만생황도를 대응할 만한 백도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로 만생황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늦게 나오는 끝복숭아로. 그래서 이 황도밖에 없는 시절에 이 10월에는 백도고 딱딱이 물러지지 않고 쪼글쪼글해진 딱딱이고 보통 당도는 15브릭스 15브릭스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 아니에요. 한 바구니에 담으면 잘못 그것이 쏟아져 한 번에 다 깨질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기후가 좋지만 기후가 안 좋을 때 뭐 장마가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8월 초에 한 달 동안 비 오는 경우 8월 중순에 한 달 동안 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위험을 분산 조생종부터 중생종 뭐 7월 20일 8월 초 8월 중순 8월 말 9월 초 9월 중순 9월 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 10월의 복숭아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모습도 모양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의 복숭아가 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나오는 굉장히 당도도 좋고 딱딱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복숭아가 10월에라는 복숭아입니다. 도왕 뒤에 나오는 복숭아가. 그리고 원래 또 복숭아 중에서 이 트렌드를 굉장히 이끌었던 영수라는 복숭아, 영수 복숭아. 영수 복숭아 요거는 8월 12일경 8월 12일경이 숙기인 복숭아예요. 그래서 이 영수라는 복숭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것도 털이 짧습니다. 털이 굉장히 짧고, 그런데 요거는 다른 복숭아하고 좀 틀립니다. 이 부흥, 도왕, 10월에는 조그만하게 있다가 숙기가 되면서 이렇게 굵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는 이 재배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재배의 포인트를 모르면 이것도 잘 농사를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재배의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고객들 유선사항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영상으로는 다 하기 어려워요. 그죠? 몇 시간, 며칠 걸려도 설명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수는 8월 12일경에 수확을 하는데 극대 과정이 극대 과정. 극대 과정은 그야말로 400에서 600g 나오는 이 극대 과정이잖아요. 이 400에서 600g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커가지고 6과가 나와가지고 박스를 이래다면 박스 위에 이렇게 복숭아가 올라 튀어나와서 이거는 못 판다 갖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극대 과정입니다. 극대 과정이고 완전 딱딱이 완전 그래서 완전 딱딱이기 때문에 아무리 놔둬도 물러지지 않고 사람 위에 밟고 올라가도 물러지지 않고 돌로 탁 때리면 그게 이렇게 탁 깨질지언정 물러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농사 짓기가 좋아요. 물러지는 것이 없고 홍시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복숭아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도 아까 영철에서 한 분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게 맛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 맛이 없더라. 왜 맛이 없더라? 이 복숭아가 익지도 않았는데 복숭아를 딴다고요. 사람들 익지도 않았는데 복숭아 따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 복숭아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경봉 있잖아요. 경봉 끝물이 되면은 이게 벌써 농사 잘 지으시면 400g 이렇게 되고 경봉 끝물에 400g이 되고 400g이 되면서 색깔이 먼저 착색이 된다고. 착색이 이 착색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익었구나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경봉 포장을 하면서 모자라면 이걸 따서 막 같이 경봉이라고 이렇게 막 판다고 시세가 좋으면. 그런데 요거를 단면을 딱 잘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속에 흰색 속이 아예 하얗고 흰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흰색이 되면 이게 뭐냐? 이게 미숫과다. 미숫과고 요거 미숫과 할 때는 떫은 맛과
신맛이 납니다. 신맛. 그 떫은 먹고 신맛, 아, 이게 맛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그냥 뭐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8월 초에 7월 말 8월 초에 따면은 얼마나 일찍 따느냐 하면 10일이나 일찍 따는 거예요. 10일이나. 그 익지도 않았는 걸 열흘이나 일찍 따면 여러분 어떻게 당연히 맛이 없겠죠. 요 복숭아가 8월 12일 숙기 10일에서 12일이 되면은 요 떫은 맛과 신맛이 요게 뭐로 바뀌느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숭아 떫은 맛과 신맛이 요게 당분과 감칠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칠맛. 이 당분과 감칠맛으로 바뀌면서 새콤달콤하면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 이 안에가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툭불 이런 소고기를 사면 여기 마블링이라는 게 마블링. 소고기 마블링처럼 속에 이렇게 마블링이 형성되면서 이 떫음과 신맛이 당분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특히나 이 부신농원에서 구입 안 하시고 다른 데서 뭐 몰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아요. 이 비법을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제대로 수확기도 못 맞추고 그런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영수도를 굉장히 시세가 잘 35,000원, 뭐 37,000원, 상주, 김천, 뭐 추풍령, 영동, 저쪽에 충북, 괴산, 전라도 쪽에 호남, 광주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시세가 잘 나왔어요. 근데 천중도 같은 시기인데 딱딱하고 맛이 좋고 이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영수 복숭아가 원래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다. 그리고 영수 복숭아를 따기 전에 어떤 복숭아가 있느냐? 봉황이라는 복숭아가 있어요. 봉황. 이 봉황은 뭐냐 하면은 경봉의 왕이다 해서 봉왕 이렇게 되는 봉왕. 왜 봉황이 원래 어떤 일이 있었는데 봉황이 영천지방에서 이 봉황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영천지방. 그리고 김천, 상주, 뭐 전라도에서 전국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 봉황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경봉보다 털이 짧다. 털이 짧으면은요, 이 털이 밀리지도 않고 그걸 갖다 놓으면 털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 굉장히 보기 싫고 알레르기 심한 사람은 근처만 가도 까끌어오는데 털이 굉장히 짧다는 거 엄청나게 큰 메리트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털이 짧아서 이게 뭐 털이 있냐 없냐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털이 짧거든요. 그리고 털이 짧은 것 뿐만 아니라 숙기가 빠릅니다. 이 경봉이 나올 때 하루 이틀 차이도 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7월 22일 뭐 23일 이때 보통 수확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봉보다 착색이 빨리 돼요. 착색이 빨리 되고 털이 짧고 그리고 과중이 10% 정도 더 굵습니다. 10%. 과중이 10% 정도 더 굵고 당도도 1, 2브릭스 더 나가더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봉도 시세가 좋았잖아요. 근데 경봉도 시세가 좋았고 경봉이 괜찮았지만은 그거보다 당도 가격이 훨씬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지방에서 85,000원, 뭐 87,000원 이런 가격이 나오고 서울에 출하를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황이 원래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역에 이미 갖고 가신 분들, 그 지역에 생산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품질이 너무 좋고 예쁘다, 효자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아까 다시 조금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봉황 따고, 영수 따고, 부웅 따고, 도황 따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인기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향이라는 복숭아입니다. 매향. 매향은 6월 3일경에 나옵니다. 6월 3일경에 나와요. 그래서 6월 3일경에 나오면서 황도면서 그리고 보구력도 괜찮으면서 당도가 보통 뭐 12, 13 잘 나올 때 14, 15까지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6월 3일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장마 전에 나오는 장마 전에 장마 피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개화를 하면은 이 60일 복숭아 60일 복숭아라는 말은 뭐냐면 4월 초에 개화를 하면은 6월 초 되면은 수확을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만에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수확기가 굉장히 농사 짓는 재배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재배 기간이 2달밖에 안 되니까 뭐 약을 적게 쳐도 되고 농사 짓기도 쉽고 살구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열과도 없으니까 굉장히 농사 짓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보통 키로당 8,000원 정도 형성됐고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광주 쪽에 13,000원 키로당 받으셨다 그래요. 그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13,000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들과 함께 또 소개시켜 드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대왕수밀도. 이 대왕수밀도라는 것이 이게 벌써 저희 농장에서 10년쯤 전부터 있어요. 10년쯤 전부터. 굵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600, 700, 800, 900일에 나와요. 얼마나 큽니까? 600, 700, 800. 그런데 이게 그때는 그 선호도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10월 중순에 나와요. 10월 중순. 10월 중순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설이 맞겠다 이야기를 하시면 중부지방에 가면 설이 오는 곳이 있어요. 중부지방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혹시 늦게 나오는 가을에 설이 올 때쯤 돼가지고도 와 복숭아를 먹고 싶다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복숭아를 엄청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숭아가 다 끝이 난 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완전히 끝나는 시기에 복숭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대왕수밀도 우리 10년 전부터 했는데 뭐 맛은 벌써 뭐 인정받는 맛이잖아요. 벌써 당도가 뭐 14에서 17 나와요. 17 당도가 14에서 17 것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딱딱입니다. 완전 딱딱하고 늦게까지 나눠도 안 물러져요. 그래서 이 대왕수밀도 낮게 나오는 복숭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숭아 지금 아주 인기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 복숭아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매양 6월 3일 원래 날씨도 좋고 해서 요 완전 원래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조대용은 요게 반딱딱입니다. 반딱딱이는 뭐냐 하면은 딱딱한 것도 있고 조금 안 딱딱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토질에 따라서 어떤 토질에서는 더 딱딱하게, 어떤 토질에는 좀 덜 딱딱하게 나오는 게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4년에서 5년생이 지나니까 한 80% 정도는 딱딱하고 한 20% 정도는 좀 물러지더라 하는 거죠. 이 색깔이 조금 착색이 잘 안 되는 거, 착색 불량되는 거 좀 물러지더라 하는데, 이게 대과잖아요. 300g 나오니까 대과에 일찍 나오는 것 중에서 요거는 6월 27일. 그래서 요것도 원래 시세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조대용 인기 좋았고 봉황은 펄펄 날았습니다. 그리고 명월도 봉황 바로 뒤에 나오는데 8월 5일경 수확을 하는데 이거 완전 대박 났습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은 마도가가 있는데 이 마도가가 7월 뭐 한 20 며칠 돼서 나오는데 이게 아삭이 마속, 아삭아삭한 성질의 마도가라 생각해요. 아삭이. 그래서 아주 아삭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당도가 좋고 맛이 좋으니까요. 원래 이걸 우리가 보통 수분수로 전에 드렸었거든요. 수분수로 줬는데 이것을 팔아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이걸 달라고 하는, 경문보다 더 맛있다고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명월이 아주 맛있는 중간 사이 품종으로 인기였고, 그리고 8월 12일 날 나오는 영수 대박, 그리고 부흥 지금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완전 대박, 도왕도 지금 출하되고 있는데 대박,
그리고 10월에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 고객들 잘 모르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심어서 따셔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다, 너무너무 좋다,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도왕 다음에 나온 딱딱이 복숭아하고 맛도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리고 대왕 수밀도는 앞으로 다른 복숭아가 다 끝나고 없을 그 시절에 나는 거의 막 독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멋지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대왕 수밀도. 그리고 신비도 원래 시기에 괜찮았죠. 근데 신비도 집에 꼭 있어야 돼. 천도 복숭아, 신비 복숭아, 신비로운 복숭아다 하는데 많이는 하면 조금 힘듭니다.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옐로우 드림, 스위트킹, 이노센스 요런 거 신품종 천도. 신품종 천도 원래 굉장히 괜찮았어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일구가 별로 안 생겼는데, 그런데 요런 것들은 비가 안 오고 많이 오고 기후가 안 좋으면 요 일구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감안해야 되지만 옐로우 드림도 원래 굉장히 괜찮았다. 당도 좋다. 그리고 스위트킨, 이노센스는 옐로우 드림보다 좀 더 굵으면서 숙기도 좀 늦으면서 원래 괜찮았다. 그리고 불꽃당도가 원래 굉장히 좋았잖아요. 찌오마루 변이죠. 찌오마루 물러지고 좀 작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굵으면서 당도가 좋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원래 이렇게 부신농원 복숭아들이 전국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감사드려요. 그 무거운 여름에 새벽부터 복숭아를 따시고 출하를 하시는 굉장히 애를 잡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신농원도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날까지도 일주일이 거의 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약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칩니까? 복숭아 농가보다 훨씬 더 많이 칩니다. 4, 5, 6, 7, 8, 9월 말까지 10월 달에도 몇 번 쳐야 돼요. 그래서 약 24번에서 25번 정도 보통 칩니다. 그리고 적심 지금 5번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적심하고 가지 길게 했다가 또 조금 짧게 해서 통풍 잘 되도록, 그리고 밑에서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닐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까봐 싶어서 비닐 파고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고 다 지금 원래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약을 치고 적심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묘목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거 그겁니다. 제가 부신농하면 제일 보람된 거는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원래 너무 재밌어,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의 특성을 잘 몰라도 농사를 잘 못 지으시고 뭐 어떤 뽑아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근데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신농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세기소금병 예방법, 그 다음에 낙과를 예방하는 거, 당도를 올리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리고, 오신 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공개를 하면. 그러나 다 일일이 유튜브를 다 하기엔 너무 양도 많고 할지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막 너무 멋지게 지금 복숭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복숭아 지금 계속 되잖아요.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그래서 성공하시고 그냥 진짜 농가의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신농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